자, 오늘은 이제 TOF를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이 TOF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휴대폰에는 이 기술이 접목이 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TOF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또 추천을 해서 재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재작년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 쪽에 요 TOF 기술이 탑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요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TOF가 뭔지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 그럽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 요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비행 시간 거리 측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여기 시장에서는 3D 센서라고도 좀 많이 불려요. 시장에서. 그래서 가끔 기업 내용들 보면은 이제 3D 센서 기술을 뭐 구현을 하기 위한 뭐 모듈을 생산한다. 그게 다 이제 TO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제 과거에 독일 반도체 솔루션 업체인 인피니언이 공급했던 센서입니다. 요게. 그래서 피사체를 향해 보낸 광원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원을 보내서 그 광원이 이제 물체를 찍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이에요. 뭐 요거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어선들이 바닷속에 이제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체크할 때 이제 또 레이더 기술을 사용을 하죠. 레이더를 이제 뭐 발사를 해서 광원을 발사를 해서 뭐 초음파나 뭐 이런 것들을 발사를 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이 수심의 거리나 그쵸?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뭐 기술이 있는데 뭐 그거랑은 또 조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뭐 그거라고 볼 수는 없고 TOF라고 다른 이제 3D 센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게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게 자율주행을 기존에는 이제 지금은 센서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광원을 보내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리를 측정해서 좌우에 이제 자동차 간의 그런 거리를 측정을 하는 앞차 간의 거리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하는 그런 이제 계산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하고 결합 시에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물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우리 그 스노우에서 이제 뭐 얼굴 형태 막 바꾸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을 3D로 인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단순하다. 그래서 빛 간섭을 받지 않아서 야외에서도 인식률이 굉장히 뛰어나다. 또 증강현실, 가상현실 구현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상현실보다는 증강현실에 좀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이 증강현실 기술에는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좀 필요한 기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스마트 안경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이제 사물을 좀 구현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런 게 이제 뭐 그 거리나 이제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을 또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게 이제 사물을 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증에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갤럭시에 들어갔던 게 이제 그 안면 인식으로 잠금 푸는 거, 그게 다 요 3D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TOF라고 하는 거예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LG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사업을 접었죠. 그래서 LG 요거는 이제 과거에 제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과거 내용들이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에는 지금 현재 요 TOF 이제 기술이 지금 갤럭시에 좀 탑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카를 찍을 경우 더욱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 효과를 좀 낼 수 있다. 왜냐면 빛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또 TOF 센서가 이제 피사체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까이 있는 인물과 멀리 떨어진 배경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갤럭시에 들어가는 기술이 뭐가 있습니까? 확대 기술. 막 100배의 확대를 하죠. 보통은 이제 뭐 20배 정도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100배까지 확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을 탑재를 시켜놨는데 그게 이제 TOF 센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만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지금 뭐 아이폰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자율주행 적어놨죠. 자율주행에서도 사물이나 사람을 인식하는 데 쓸 가능성이 높음. 요거는 과거에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이때는 안 했었거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로만 작용을 했지 이 카메라를 탑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는 카메라, 자동차에 카메라를 탑재를 한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AR이나 VR,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뭐 핵심적인 기술이 된다. 그래서 이제 CCTV에 달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 CCTV에 달리는 거는 뭐냐면 사람 얼굴을 확실하게 또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CCTV에 달았을 때 뭐 범죄 예방률을 더 낮출 수 있겠죠.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범인의 그런 얼굴을 굉장히 뚜렷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3D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이제 뭐 CCTV에도 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여러 방면의 분야에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나중에 이제 로봇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로봇 같은 경우 뭐 눈이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카메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이 TOF 기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요거는 과거 거니까 넘어가고,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 기존에 있는 방식은 SL 방식이라 그래요. SL 방식. 그 다음에 이제 TOF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거 방식은 격자형 레이저를 발사를 해서 대상이 맞고 레이저가 휘어진 모양, 레이저가 휘어서 들어오는 모양으로 이제 3D 센싱을 하는 거예요. 구동 원리는 3만 개 이상의 특정 패턴의 적외선 도트를 피사체에 방사한 후 피사체 표면 모양에 따라 패턴이 변형된 정도를 좀 분석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TO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를 촘촘하게 발사합니다. 그래서 대상에게 맞고 돌아오는 그 시간으로 이 굴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피사체에 보내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깊이나 정보를 좀 파악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난이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존의 방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TOF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낮아요. 난이도 자체도. 그 다음에 원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방식에 쓰였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높거나 중간이었는데 TOF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간 단계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원가가 더 낮아졌겠죠, 지금은. 이거는 예전에 이제 있었던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빨라요. 근데 TOF 같은 경우는 좀 느리죠. 느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좀 커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가시 광선 간섭 취약합니다. 뭐 외부에 이제 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요런 이제 그 특정 패턴이 있는 이 적외선 표면에 따라서 이제 변형된 정도를 분석을 하는데 빛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또 취약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좋냐면 발사하고 나서 그냥 그 돌아오는 그 거리를 재는 거죠. 거리를 재는 거기, 시간을 재는 거기 때문에 날라오는 시간을 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빛의 간섭을 굉장히 좀 적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식 범위는 뭐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인식 거리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에는 굉장히 취약하죠.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좀 가까운 데 인식을 좀 잘하니까. 근데 요 6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OF 같은 경우에는 40m까지 그죠? 굉장히 인식거리가 이거보다 더 높아졌어요 지금은. 장거리에 굉장히 정확성이 취약하고 장거리 물체 인식이 굉장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뚜렷한.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휴대폰에 이제 나왔었던 것 중에 막 달의 표면까지 보인다라고 하면서 뭐 100배 확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좀 도입을 한 적이 있었죠, 갤럭시에. 스마트폰 채택 기종은 이제 여기는 애플이 없어요. 애플도 다
이 TOF 기술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LG가 없어졌죠. 여기는 LG는 이제 휴대폰 사업을 접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SL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안면 인식 정도, 그죠? 애니모티콘 얼굴에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바꾸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요 TOF 기술로서도 가능한 구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F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식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여기서 가상현실보다는 증강현실에 좀 사용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빈 집에다가 가구를 이렇게 이제 사물을 인식을 해서 이제 임의로 이렇게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놀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뛰어노는 운동장에 이런 뭐 공룡이 갑자기 뭐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이죠. 요새 유튜브에서도. 그래서 확실히 사용되는 그런 출처 같은 경우에는 요 TOF 방식을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데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옵트론텍이나 이런 TOF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오늘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요만큼 뭐 소형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뭐 비슷합니다. 뭐 카메라 크기인데 훨씬 작아요. 요 TOF 개념도는 훨씬 기존 것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자, 그다음에 이제 수혜주를 좀 보겠습니다. 수혜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모듈 업체들이 힘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자, 뭐 파워로직스 이런 게 있겠죠. 파워로직스. 근데 파워로직스는 뭐 최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카메라 모듈도 하지만 환경, 그죠? 폐 배터리를 재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처분을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관련주로도 엮이지만 이제 그런 환경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C넥스 오늘 올라오죠 이것도. 근데 오늘 가장 강한 거는 옵트론텍인 것 같아요, 그죠? 옵트론텍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뭐 파트론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파트론. 그다음 뭐 자화전자,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옵트론텍이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이에요. 그죠? 왜냐면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저렴하고 시총도 저렴하기 때문에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조금 더 높죠. 근데 가격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얘는 2만 원대 종목이다 보니까 자화전자도 나쁘지 않은 이제 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고사양 카메라 모듈을 이제 그 부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얘보다도 이제 직접적으로 모듈을 판매하는 기업인 옵트론텍이 오늘은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였습니다. 이 옵트론텍은 이제 모듈 카메라 이제 TOF에 사용이 되는 그런 모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옵트론텍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이제 부품이에요. 부품인데 이제 모듈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기업하고 이제 TOF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나무가라는 기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즈미디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의 호재로 인해서 급등을 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카메라 스마트폰하고 이제 ADAS라 그러죠. ADAS 카메라의 초곽광 모듈. 근데 얘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한 이유가 한 가지 또 있겠죠. 요즘 우리 젊은 세대의 직업 순위가 3위 안에 드는 게 이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그리고 그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뭐 유튜브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컨텐츠들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나 이런 것들의 좀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이즈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때문에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설비 투자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다, LG노텍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로 좀 엮이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 수면 위로 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도 법인이 있어요. 중국에도 법인이 있어서 그런 국내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에게도 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좀 나왔죠, 최근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LG이노텍. 참 이것도 요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종목이에요. 얘네는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문제가 뭐였냐면 아이폰이 흥행하면은 주가가 올라갔고요. 최근에 아이폰이 흥행했죠. 중국에서 성공했죠. 많이 팔렸어요. 아이폰 12가. 근데 이번에 또 아이폰이 출시를 하죠. 이번에 아이폰이 또 출시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하면은 이제 실적도 안 나옵니다. 얘는. 근데 기업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LG노텍이 또 긍정적인 이슈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ESG, 그죠? ESG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제 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LG노텍이 이번에 온실가스를 4.5만 톤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돼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업 점수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차에도 들어가는 자율주행에도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항공우주 산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들어가겠죠. 거기에도 또 들어갈 것이고 카메라가 뭐 여러 방면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돼 있는 이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대에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그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이지미디어랑 똑같아요. 뭐가 있냐?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모듈 검사 장비. 하이비전 시스템. 그래서 이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를 하고 이제 뭐 판매를 하려면 적이 없어야죠. 분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화 검사 장비를 스마트폰 부품 자동화 검사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얘네가 지금 이제 3D 카메라 모듈을 이제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검사 장비 분야에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렌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코렌. 이미 하이비전 시스템은 뉴스가 나왔었네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네요. 그죠? 그죠? 애플의 자율주행 진출도 나왔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자회사 퓨런티어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이게 이제 테슬라랑 연관이 있다. 이미 뭐 공급이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공급 자회사 부각. 그래서 테슬라랑 연관이 있지만 굉장히 자율주행에서는 또 이것도 대장으로 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코렌이랑 있죠. 코렌. 코렌은 지금 잠깐만요. 코렌이 뭘로 바뀌었냐? G9 제약으로 바뀌었네. 왜 갑자기 또 이게 뒤에 붙냐? 제약이 붙어버렸네 뒤에. 얘는 이제 렌즈를 만드는 회사예요. 렌즈. 근데 왜 제약으로 바꿨을까 이름을? 보자. 얘네도 RNA 백신 코로나 저걸 하네. 아무래도 카메라 사업부를 좀 접은 것 같은데 얘네는. 이거는 빼고 봅시다. 얘는 빼고 보세요. 코렌. 예전에 이제 카메라 렌즈를 생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경쟁 업체들에 밀리다 보니까 좀 사업성을 바꾼 것 같아요. 이거 빼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에 뭐 일체형 지문 인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슈프리마나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하는데 슈프리마 HQ 이런 것들이 수혜주인데 이런 것들 할 바에는 카메라 모듈하고 이제 뭐 LG 노텍이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검사 장비하는 회사들이나 하이비전 시스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오늘 급등하는 옵트론텍. 요거는 이제 프리즘 부품을 합니다. 옵트론텍. 그죠? 프리즘 부품을 삼성전기에다 공급을 해요. 얘네가. 그래서 요 프리즘 부품 관련돼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뭐 스마트폰 출시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 사업이 자율주행 쪽으로 좀 진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크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또 기사 나온 걸 보면은 이 옵톤텍터 자율주행으로 엮어봐야 되는 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테슬라 광학 카메라 활용 기술 집중.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광학 부품을 하는 기업인데 그 광학 부품 수혜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뭐 지금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죠?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저 뭐야? 어딨냐? 어떤 거요? 자이언트 스텝이요? 자이언트 스텝 그냥 들고 가세요. 뭐 이게 뭐 단기로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뭐 이건 팔라고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거는 그냥 쭉 들고 가세요. 메타버스 대장주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액트로라는 기업이 있어요. 액트로. 또 뭐 음료수를 선물해 주셨네. 액트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니 뭐야? 액트로도 이름이 바뀌었나 본데. 액트로. 액트로는 저거구나. 아직 있구나. 액트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 거래량 없어서 이건 패스. 얘는 이제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은 액추에이터라 그래가지고 우리 AF라 그래요. 오토포커싱. 이 오토포커싱 뭐냐면은 손떨림 방지, OIS. 손떨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이제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주가만 봐도 경쟁적으로도 좀 많이 밀린 것 같죠. 이런 종목들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훈하나텍. 동훈하나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오토포커싱 드라이버 IC를 좀 제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오토포커싱이라고 하면 사실 사진을 찍을 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노트북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데 자동차에도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달리는 속도가 있으면은 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림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트로보다는 요 동훈하나텍이 훨씬 더 차트는 훨씬 더 이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요 TOF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여기 이제 언급을 드렸던 기업들이 모두 TOF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TOF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